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학 영역 수학 1 문제들만 쌤이랑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지수법칙을 사용해서 간단한 계산 문제이죠. 4는 2의 2승이고요. 2의 루트 2승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2 플러스 루트 2승을 하여라 이거죠. 나눗셈은 지수끼리 빼는 거니까 2에 2 마이너스 루트 2승이 되고 바깥에 2 플러스 루트 2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수끼리 곱해주는 거니까 합차 공식을 사용해주면 2의 앞에 거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의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2의 2승이 되고요. 정답은 4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입니다. 공비가 양수인 등비 수열이 있고요. 다음 식을 만족시킬 때 A1 값을 구하세요 그랬습니다. 두 번째 항은 AR, 네 번째 항은 AR의 세제곱이라 쓸 수 있고요. 30이 됩니다. 그래서 AR로 정리를 해주면은 1 더하기 R의 제곱은 30이 나오고요. A4 더하기 A6도 마찬가지로 AR의 3승 더하기 AR의 5승이 2분의 15가 돼요. 따라서 AR의 3승으로 묶어주면은 1 더하기 R의 제곱이 되고요. 이게 2분의 15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 주어진 식하고 그 다음 쓴 식을 연립방정식을 풀 건데 나눗셈을 해가지고 식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AR 세제곱 1 더하기 R의 제곱 분의 AR 1 더하기 R의 제곱은 2분의 15분의 30이 얼마죠? 1분의 30이라고 쓸 수 있고 위에 거는 위에 것끼리 약분해야 되니까 2가 되고요. 바깥에를 곱하니까 4가 되겠네요. 이 결과가 4가 나온다. 그래서 약분 처리를 해보면은 A 사라지고 이 결과가 R의 제곱분의 1이 4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R 제곱이 4분의 1이므로 R 값은 뿔마 2분의 1인데 공비가 양수라 했으므로요. R은 2분의 1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항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R 자리에 2분의 1을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1A 1 더하기 R제곱 4분의 1인데요. 이 결과가 30이 나온다. 2분의 1 A 곱하기 4분의 5가 되죠. 이게 30이다. 그래서 8분의 5A가 30이 되는데 양변을 5로 나눠준 다음에 8을 곱해주니까 A 값은 86에 48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5번 문제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5분의 루트 5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2사분면 각이기 때문에 코사인의 부호는 마이너스를 띠게 되고요. 2분의 파이가 보인다는 것은 코사인 값이 사인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사인 세타로 바뀌고요. 이게 5분의 루트 5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5분의 루트 5가 되겠죠. 사인 값이 마이너스를 띠고 있고 탄젠트가 마이너스를 띠고 있으니까 자, 사인이 마이너스는 3사분면 4사분면이고 탄젠트가 마이너스는 2사분면하고 4사분면이 되는 거죠. 따라서 겹치는 건 누굽니까? 바로 4사분면이 되는 거죠. 문제가 코사인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편의상 직각 삼각형을 그려서 푸는 비법이 있죠. 오케이? 사인이 5분의 루트 5니까 빗변이 5, 높이를 루트 5라고 잡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주면 25에서 5를 빼서 루트를 씌워주는 거니까 2 루트 5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사인 세타라는 거는 이렇게 하니까
5분의 2 루트 5가 되는데 지금 세타값이 4,4분면이라 했으니까 코사인의 부호는 플러스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7번입니다. 첫째 항과 공차가 같은 등차 수열이 있고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어요. A 사항을 구하세요 이겁니다. 자, 분모가 루트가 들어있네요. 유리화를 해줘야 되는데 편의상 유리화할 때에는 AK 플러스 1을 먼저 적어서 유리화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유리화를 이렇게 마이너스 처리를 해서 해주면 분모는 합차가 돼가지고 AK 플러스 1 마이너스 AK가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뒤에서 앞에를 빼라는 거잖아요. 등차 수열인데. 즉, 이 말은 공차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자에는 루트 A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AK만 적으면 되겠죠. 정리를 해볼까요?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D분의 1은 앞으로 빠져나가고요. 이 자리에 루트 A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AK가 들어오면 되고요. 여기다가 1부터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1 집어넣으면 루트 A2 마이너스 루트 A1 루트 A3 마이너스 루트 A2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을 해보면 마지막 15를 집어넣으면 루트 A16 마이너스 루트 A15가 되는데 어떻게 지워집니까?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지워지는 거죠. 그럼 남는 건 루트 A16하고 마이너스 루트 A1이 되겠네요. 따라서 주어진 식은 D분의 1에다가 루트 A16 마이너스 루트 A1 값이 이게 2다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항과 공차가 같은 등차 수열 AN을 구해보면 AN은 첫 번째 항 A 더하기 n-1 D라고 쓸 수 있는데 첫 번째 항 D랑 같다 그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D는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DN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16을 넣어볼까요? 그래서 D분의 1 가로 열고 루트 16 D가 되는 거고 여기에는 그냥 첫 번째 항 자리에 그냥 D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루트 16은 4로 바뀌죠? 4 루트 D 마이너스 루트 D 계산하면 3 루트 D가 되죠. 근데 밑에 D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변을 루트 D로 약분해 주니까요. 루트 D 분의 3이 되는데 이 결과가 2가 됩니다. 네? 따라서 루트 D라는 거는 2분의 3이 되고요. 공차라는 거는 4분의 9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몇 번째 항 구하는 겁니까? 문제가 네 번째 항을 구하는 겁니다. 네 번째 항은 아까 일반 항이 DN이라 그랬죠? 그러면 4를 집어넣으면 4D가 됩니다. 그래서 4 곱하기 4분의 9를 해주니까 정답은 9, 4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9번입니다. fx는 a-루트 3 탄젠트 2x 닫힌 구간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가지고 있을 때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다. 자, 탄젠트 2x라는 그래프는 그렇죠? 이렇게 그려지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그 얘기는 x축 대칭이 발생했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a만큼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평행 이동했다는 건데 그래프 개형은 그러면 확실하게 정해진 거죠. 이런 모양으로. 오케이? 따라서 fx 그래프는 이런 모양인데 지금 정의역이 제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마이너스 6분의 파이라는 게 있을 거고 그 옆에 b라는 값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집어넣으면 최대입니까? 그쵸? 마이너스 6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최대고 b를 집어넣으면 최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편의상 바로 x자리에 마이너스 6분의 파이를 대입을 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6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a 마이너스 루트 3의 탄젠트 2를 곱해준지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됩니다. 탄젠트의 음각은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오므로 루트 3 탄젠트 3분의 파이라고 쓸 수 있고, 탄젠트 3분의 파이는 탄젠트 60도 루트 3이죠. 따라서 a 플러스 3이 최대값 7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a는 4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누굴 집어넣을까요? 이제 b를 집어넣을 거고 그 결과가 3이 나온다를 해보겠습니다. a는 4니까 4를 쓸게요. 자, 4 마이너스 루트 3 탄젠트 이 x인데 b를 집어넣는 이 b라고 쓸게요. 이것이 뭐가 된다? 3이 된다. 따라서 루트 3의 탄젠트 이 b라는 게 1이 되겠죠. 오케이. 탄젠트 이 b는 그러면 루트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탄젠트 30도가 루트 3분의 1이죠. 따라서 이 b라는 게 30도 6분의 파이라는 걸 알 수 있고, b의 값은 12분의 파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a랑 b를 곱해주니까 정답은 3번 3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사각형 ABCD가 한 원에 내접하고 주어진 길이가 나와 있고요. BAC하고 CAD가 같다고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자, AB가 5라 그랬고 AC는 3루트 5라 그랬고 AD는 7이라고 했습니다. 자, 각이 지금 똑같으니까 BC하고 CD가 변의 길이가 똑같죠. 그래서 BC를 X라고 놓고요. CD도 X라고 놓고 코사인 법칙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트라고 할까요? 그러면 X제곱이라는 거는 25 더하기 95, 45죠. 45 마이너스 2 곱하기 5 곱하기 3루트 5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이번엔 오른쪽 삼각형에서 해보면은요, X제곱이라는 거는 45 더하기 49 마이너스 2 곱하기 3루트 5 곱하기 7 코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습니다. 두 개가 똑같아야 됩니다. 45는 똑같이 들어있으니 지워버릴까요? 그러면 25 마이너스 30 루트 5 코사인 세타하고 49 마이너스 42 루트 5 코사인 세타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항을 시켜주면은요, 12 루트 5 코사인 세타가 25를 넘겨주니까 24가 되겠죠. 따라서 코사인 세타라는 거는 루트 5분의 2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 코사인 세타를, 이 구한 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은요, x값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x값을 구해볼게요. x제곱은 25, 45 더하면 70이죠. 70 마이너스 30 루트 5에다가 코사인 세타 루트 5분의 2 이렇게 해보면은요, 루트 5는 약분되고 70에서 60을 빼니까 10이 된다. 따라서 x값은 길이는 양수죠. 루트 1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루트 10입니다. 자,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려면 사인 값, 사인 세타를 이용해 가지고 사인 법칙을 써야 되죠. 즉 사인 세타분의 x를 해준 게 이게 2 곱하기 외접원의 반지름이니까 x값은 우리가 알고 있고 사인 세타만 구해주면 되겠네요. 이걸 가지고 사인 세타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직각이 이렇게 있다고 치고 세타라고 잡으면 코사인은 루트 5분의 2니까 피타고라스를 써주면은 이 변의 길이가 1이 되겠죠. 따라서 사인 세타라는 거는 루트 5분의 1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입을 해볼까요? 그러면 루트 5분의 1분의 x값은 아까 루트 10이었습니다. 계산해주면은요, 루트
50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2 곱하기 r이라고요. 따라서 r은 2분의 루트 50은 5루트 2죠? 5루트 2. 그래서 r은 2분의 5루트 2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분의 5루트 2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번입니다. 자연수 m에 대해서 m 12제곱의 n제곱근 중에서 정수가 존재하도록 이 이상의 자연수 n의 개수를 fm이라고 하자. 다음 시그마 값을 계산하세요. 그랬습니다. 자, m의 12제곱의 n제곱근을 x라고 놓으면, 그렇지? x의 n제곱이 m의 12승이 나온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 x라는 거는 m의 n분의 12승이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m자리에 2부터 넣어가지고 제곱근이 정수가 나오게끔 n의 개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이 2일 때는 2의 n분의 12제곱이 되지요. 이게 정수가 되려면 n값은 뭐가 돼야 될까요? 약분돼야 되잖아, 그치? 그치? 그럼 n은 12의 약수가 되겠죠. 그래서 1, 2, 3, 4, 6, 10인데 이 이상의 자연수라 했으니까 1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몇 개? 5개가 나오게 된다. 자, 두 번째. 이제 m자리에 뭐 넣어볼까요? m자리에 3을 넣어볼까요? 그러면 3의 n분의 12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n이 똑같이 12의 약수가 돼야 되니까 방금이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네요. 5개. 자, m자리에 4가 들어가면 4의 n분의 12제곱이 되는데 4라는 거는 2의 제곱이니까 이게 n분의 24로 바뀌어요. 그럼 이때는 n은 뭐가 됩니까? 24의 약수가 되는 거지. 약수를 다 쓰지 않고 우리는 개수만 구하고 싶으니까 24를 소인수 분해를 해주면은 2가 3개 있고 3이 1개 있죠.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플러스 1 플러스 1 해서 곱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4 곱하기 2에서 8이 나온다는 거지. 근데 2 이상이에요. 1은 제외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1개를 빼주면은 7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쭉 하시면 돼요. 자, m자리에 이번에는 5를 넣어볼까요? 그러면 5에 n분의 12제곱이 되고, 자, 6을 넣어주면은 6의 n분의 12제곱. m자리에 7을 넣어주면 7의 n분의 12제곱. 오케이? 그럼 다음 세 가지 케이스는 전부 다 12의 약수가 되고 1을 제외시켜주는 거니까 전부 몇 개가 나온다? 다 5개씩 나오게 되는 걸 알 수 있고 8 되는 것만 9 되는 것만 하면 되겠죠. 자, 8은 8의 n분의 12제곱인데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2의 n분의 36승이 됩니다. 36은 소인수 분해하면 6 곱하기 6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거든요. 그래서 약수의 개수는 9개가 되죠. 3 곱하기 3에서 9개가 되는데 1개를 빼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는 몇 개가 나온다? 8개가 나온다. 네? m자리에 9를 넣으면 9의 n분의 12제곱인데 이거는 3의 n분의 24승이죠. 아까 n분의 24 나온 거 있었죠, 여기에? 이때 몇 개 나왔습니까? 7개 나왔죠. 7개. 그래서 전부 다 더해주면 정답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5, 5, 5, 5, 5, 5가 5개 있나요? 그 다음에 7 하나, 8 하나, 7 하나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거 25가 되고 이거는 15니까 40인데 7까지 더하니까 정답은 47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15번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수열이 있고요. 가, 나 조건을 만족시키고 9번째 항을 구해서 최대값, 최소값 더하는 게 문제입니다. 어떤 항은 구할 때
바로 직전에 있는 항이 3배수가 아니면 앞에 있는 거 두 개를 더해가지고 다음 번째 항으로 가고 3배수면 그냥 나누기 3을 하세요 이거예요. 처음에 주어져 있는 거는 7번째 항입니다. 이게 40이에요. 그러면 6번째 항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할 건데 3배수가 되는 케이스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A 6번째 항이 3배수가 되는 경우 그러면 얘는 120이었겠죠. 그렇죠? 나누기 3을 해서 40이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8번째 항은 160이 되는 거고요. 9번째 항도 두 개를 더해주니까 20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지금은 뭐 했다고요? 6번째 항이 3배수가 되는 경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좀 내려와서 다시 해볼게요. 여기 6번째 항이 있고 7번째 항이 있는데요. 7번째 항이 40이에요. 6번째 항이 3의 배수가 안 되는 케이스를 할 건데 5번째 항도 안 되는 케이스도 해볼 것이고요. 5번째 항이 3배수인데 6번째 항이 3배수가 아닌 케이스도 해볼 거예요. 다시 3배수가 되고 3배수가 안 되는 케이스를 해볼 거고 하나 더 이번엔 얘도 3배수가 아니고 얘도 3배수가 아닌 케이스를 해볼 거예요. 그러면 지금 A5항은 3배수기 때문에 여기를 3K라고 둘 수 있다면 A 6번째 항은 나누기 3을 하면은 K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면 K는 3배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두 개를 더했을 때 40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4K가 40이 돼서 K 값은 10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K가 10이니까 10하고 40을 더해주면 8번째 항은 50이 되는 거고 50도 3배수가 아니니까 9번째 항은 40하고 50을 더해주면 90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케이스 가볼까요? A5하고 A6이 3배수가 아니에요. 근데 이 두 개를 더했을 때 40. 이 40이 뭐냐면은 이게 나머지가 3 나눴을 때 1 나오는 숫자인데 3배수가 아닌 수를 더해가지고 나머지가 1 나오게 하려면 도대체 어떤 수들이 와야 되겠냐 이거야. 얘네들이. 나머지가 1인 수가 오려면 5번째 항과 6번째 항은 나머지가 2인 수들이 와야 그치? 그래서 2하고 1을 더하면 4가 되니까 나머지가 3 나누면 1 되는 수가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A5항이 3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치? 또 A4항하고 두 개를 더했을 때 또 나머지가 2인 수가 와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 A4항이라는 거는 그치? 나머지가 2인 상태로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A4는 반드시 3배수가 와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해가 가시나요? 이렇게. 그래서 A4가 3배수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3K를 딱 써볼게요. 그러면 A5는 K가 되는 거고 두 개를 더해주면 여기는 4K가 되고요. 또 두 개를 더해주면 여기는 5K가 되겠죠. 또 두 개를 더해주면 9K가 되는 거고 9K는 3배수니까 A9는 다시 3K가 되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지. 근데 A7이 40이라 했기 때문에 K 값은 8이 되고요. 8을 집어넣으니까 A9라는 거는 24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최대값은 아까 최대값 뭐 나왔죠? 최대값은 아까 위에서 여기 200이 나왔었죠? 그래서 200하고 방금 나온 24를 더해주니까 답은 224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번 로그 방정식 문제입니다. 맨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거는 진수 조건이죠.
3x 플러스 2가 0보다 커야 됩니다. 또 x 마이너스 2도 0보다 커야 돼요. 따라서 공통으로 만족하는 거는 x는 2보다 커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방정식을 풀겠습니다. 로그 2에 3x 플러스 2라는 거는, 자, 2는 밑을 2인 로그로 바꿔주면 로그 2의 4가 되고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3x 플러스 2가 진수고, 진수끼리 곱해주면은 여기는 4x 마이너스 8이 나옵니다. 따라서 x값은 10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10은 진수 조건을 만족을 시킵니다. 정답은 10이 되겠어요. 다음은 18번을 보겠습니다. 자, 시그마 ak라는 게 이쪽도 들어있고 이쪽도 들어있네요. 이 시그마 ak를 그냥 x라고 치환해 버릴게요. 그러면 이 식은 3x 더하기 5, 25, 이게 55가 된다. 따라서 3x는 25를 빼주면 30이 돼가지고 이 x라는 값은 10이 됨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자리에 10을 집어넣으면 10 더하기 시그마 bk가 30이니까요. 시그마 bk는 20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가 물어보는 거죠? 답은 2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함수 fx식이 주어져 있고요. fx 그래프하고 y는 t라는 직선이 교점의 개수를 gt라고 할 때, 그때 교점 개수가 최대 4개가 나오게 하려면 n 값이 뭐가 와야 되는 거냐 묻고 있습니다. 자,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있고요. y축 방향으로 n만큼 아래쪽으로 평행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x축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위쪽으로 뒤집어 올릴 겁니다. 오케이? 그런 그래프가 교점이 4개가 나와야 된다. 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이 기본적인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죠. 그려볼게요. 보세요. 0 집어넣으면 9 나오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요. 아래식도 마찬가지 0 집어넣으면 2가 나와요. 2. 여기는 동그라미, 여기는 색칠. 증가함수니까 그래프가 로그함수 이렇게 그려집니다. 지금은 교점이 2개밖에 없죠. 그치? 교점이 더 생기려면은 이렇게 그래프가 아래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 아래쪽에 해당하는 부분이 올라와야, 그치? 교점이 2개, 여기도 마찬가지죠? 내려와서 올라가야 교점이 2개, 그래서 총 4개가 생기는 거겠죠. 그럼 너도 내려와야 되고 너도 내려와야 되겠지, 그치? 둘 다 내려오게 하려면 최소한 몇 칸을 아래쪽으로 내려야 되겠습니까? 2칸은 될까요? 안 내려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최소한 몇 칸을 내려야 돼요? 3칸을 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럼 3칸을 내려볼까요? 3칸을 내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6이 되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돼가지고, 그치?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뒤집어 올리면 이렇게 되니까 교점을 그었을 때 교점 개수가 4개가 생긴다는 거지, 그치? 직선을 그어보면. 그러니까 3칸을 내려오면 된다는 거죠. 그럼 언제까지 될까? 그치? 9칸을 내려버리면 될까요? 9칸을 내려버리면, 극단적으로 가볼까요? 9칸을 내려버리면은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와버리고, 9칸을 내려버리면 여기가 마이너스 7이 돼가지고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데, 위쪽으로 올려버리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교점이 3개밖에 안 생기죠. 그쵸? 그러니까 9칸을 내려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최대 8칸까지 가능하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3, 4, 5, 6, 7, 8 해가지고 3, 8, 4, 7, 5, 6 11, 11, 11이니까 정답은 33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학능력시험 수학 1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전부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학 2에 해당하는 문제들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